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연세가 드신 아버지께서 내연녀와 바람이 났습니다. 이랬을 때 내연녀한테 주었던 집을 다시 찾아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현명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늙음하게요. 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제2의 인생을 산다고 아주 신나하고 있죠. 왜냐면요, 찬란하고 심차고 젊은 인생을 사시기 때문에요, 굉장히 젊게 살고 신나게 살고 있습니다. 반면 남아있는 가족은요, 지옥 속에서 살게 되겠죠. 바람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단은요, 바람을 피게 된다면 나중에 재산적 손실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젊은 여자한테 많은 재산을 쓰거나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산을 탕진할 수가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내연녀와 사귀게 된다면 나중에 상속 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령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출생하게 된다면 이복 형제 간의 상속 분쟁은 피 튀기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늙음하게 최악의 골육상쟁의 비극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내연녀한테 증여한 주택에 대한 추가 상속세를 혹시라도 나중에 증여 후 5년 내 상속이 발생된다면 본처가 내야 되는 그런 황당한 일도 겪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연녀한테 10억 원짜리 주택을 증여했습니다. 부친께서. 그러면 증여세는 2억 4천만 원이고요. 취득세 4천만 원을 내야 되겠죠. 토탈 2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내고서 내연녀가 10억 원짜리 그 주택,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한 이후에 5년 내 상속이 발생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합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증여한 이후 상속인한테 증여한 것은 10년 내에 상속이 발생되면 기증여 재산을 합산하고요. 상속인이 아닌 모든 비상속인한테 증여한 것은 증여 후 5년 내 상속이 발생된다면은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하는데, 내연녀라고 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죠. 비상속인인데 내연녀한테 증여한 것이 증여 후 5년 내 상속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비상속인인 내연녀한테 증여했던 재산 주택 10억 원에 대해서는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상속세를 산출하다 보니까 상속세 누진과세를 피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속세를 50% 가정 시 10억 원에 대한 상속세는 5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기납부 증여세액 2억 4천만 원이 있다 보니까 2억 6천만 원은 추가적으로 상속세가 발생됩니다. 반드시 내야만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돈을 내연녀, 바로 주택을 증여받은 내연녀가 내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요, 상속세 납부 의무자는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뭐 사인 증여를 받았다든가 유증을 받았다든가 그것이 아니라면요, 상속세 납세 의무는요,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상속인인 내연녀는 그러니까 상속세 납부 의무가 전혀 없고 내지 않아도 되고 낼 필요도 없겠죠. 따라서 2억 6천만 원에 추가적으로 상속세가 발생됐는데 이거 누가 내야 됩니까? 바로 본처가 내야 되겠죠. 본처하고 본처의 자식들이 내야만 됩니다. 따라서 증여간 세금 2억 8천만 원도 사실은 부친께서 대납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재산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특히 재산적 손실보다는요, 정신적 피해가 더 극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내연녀와 사귀다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본처와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게 된다면, 그리고 내연녀와 재혼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요, 혹시라도 내연녀한테 전 재산을 준다고 또 유언까지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된다면요, 부친의 상속 재산이 300억 원이라면 상속인은 혹시라도 전처와의 소생 한 명만 자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내연녀가 300억 원 전부 다 상속 재산을 가로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자녀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유류분에 대해서는요, 40%에 대한 법정 상속분이거든요. 300억 원에 40%라면 120억 원이죠. 거기에 50%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60억 원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00억 원의 상속재산 중에서 내연녀한테 무려 240억 원의 유산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연녀와 재혼하지 않고도 내연녀한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을 하는 경우도 문제는 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친의 상속재산 300억 원이라면요,
상속인으로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유류분 청구액은요, 50%만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150억 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요, 전혀 모르는 내연녀한테 남편을 뺏긴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150억 원에 정말로 엄청난 돈을 그냥 공돈을 뺏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소중한 돈이죠. 공돈이 아니라. 당연히 어떻습니까? 내연녀와 사귀었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은 전혀 해결할 수가 없고, 특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혼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내연녀와 살림을 차렸다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만약에 본처와 이혼했다면 엄청난 재산적 손실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자녀들이라면 연세가 들어서 늦바람이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친이 사랑에 빠지지 않게 사전 예방을 할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요, 반대를 한다면 더더욱 더 거세지는 것이 불륜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정관 수술을 실행할 수도 있겠죠. 혼외자 출생을 발본색원에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왜냐하면 사랑을 무조건 막으면 오히려 반발하니까 계약 동거를 어떻습니까? 권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정한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계약 동거로 종결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내연녀와 같이 산다면 비록 계약 동거를 하더라도 백엔릿 송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잠잘 때마다 어떻습니까? 내연녀가 엄청난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혼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내연녀의 자기 소생이 있습니다. 자녀를 입양시켜 달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재산을 남겨달라 준다든가 사전 증여해달라고 한다든가 자기의 자식한테도 재산을 증여해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요, 유언장을 써서 우리 살 길을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백엔릿 송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내연녀한테 주고서 거기서 이중 살림을 차리게 만들어 둔다면 부친께서는 어느 정도 안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연녀도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받았으니까 굉장히 부담을 좀 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아파트를 만들어 줄 때 부친의 아파트를요,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내연녀한테 판 것으로 해서 내연녀 소유로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만 할까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주택을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바로 주택을 증여가 아닌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줘야만 나중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한 경우에는요, 취득자금 등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연녀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원인 무효가 됩니다. 취득 원인 무효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재산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저의 절세 노하우 비법을 통해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매월 멤버십 회비를 내는 게 아니고요.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100배, 1000배, 만배 아니면 10만 배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연녀한테 아파트를 매매하고 나서 같이 살다가 혹시라도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속인들은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내연녀한테 주택에 대한 그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서 취득 원인 무효 소송을 통해서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주택은 매매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매매이기 때문에 가짜 매매죠. 그러니까 내연녀가 자기 돈 내고 사지 않았으므로 어떻습니까?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소의 소송 비용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얄미운 내연녀로부터 주택을 찾아올 수는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연녀한테 증여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로 찾아올 수 없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억울한 상속세까지도 내야만 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므로 살아가면서도요, 항상 그 판단과 선택의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요, 능력과 재능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명한 선택, 내 전공이 아닌데 과연 매번 성공할 수 있을까요? 현명한 선택을. 그러다 보니까
경험 있는 종합자산관리사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또 재산을 지킬 수가 있겠죠. 자,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자기 편에서 조언하고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집사 같은 종합자산관리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의 지원을 통해서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현명한 선택을 함으로써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그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솔루션의 정설할 수 있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최고의 솔루션도 만나서요, 100년 동안에 엄청난 세금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가람은 엄청난 그 이슈 등을 통해서 이슈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이슈들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키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자산에 대해서요, 절세를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플랜이 되겠습니다. 솔루션이 되겠는데요. 100년 대계 자사조선 플랜이라고 해서요, 100년 동안에 이 플랜을 진행시킨 다음에 100년 동안에 증여세, 상속세, 각종 세금들 얼마나 많이 줄이겠습니까? 몇억 원? 아닙니다. 몇십억 원? 아닙니다. 몇백억 원, 수천억 원, 수조 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NGP 플랜을 실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노리시고 엄청난 금액을 평생 절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요. 향후에 NGP 플랜을 실행하고 나서 향후에 어떠한 극악무도한 정권이 들어서서 가렴주구를 횡행하더라도 절대로 안전하다, 반드시 안전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동안에 세금 우선하고 투자 우선을 바로 펼쳐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100년 이상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참석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2024년도 9월 6일, 금요일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각각 두 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강남역 공간 이지에서 하고요. 신청 방법은 저한테 3만 원 입금하시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강남역 공간 이즈 약도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남역 5번 출구에서 197m니까 2, 3분 정도만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로 적격 컨설팅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3,300여 차례 컨설팅을 해오면서 느꼈던 것은요, 잘못된 컨설팅을 해서 수억, 수십억 원을 줄여보고자 했는데 잘못된 컨설팅 때문에 수백억 원을 날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컨설팅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증된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저 지식에만 따라가고 얕은 지식과 솔루션만 가지고서 솔루션을 팁으로만 제공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세와 투자와 각종 자산관리 컨설팅은요, 종합예술이거든요. 종합예술,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시는 것이 바로 돈을 벌고 돈을 지키고 돈을 잃지 않는 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